오늘 당장 부엌에 이런 기름이 있다면 싹 다 버리셔야 합니다. 지난주 진료실에서 심장질환으로 고생하는 78세 박민수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평소에 어떤 기름을 사용해서 요리하시냐고 물어보니 콩기름을 벌써 20년 넘게 쓰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식물성이라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 기름이 내 건강을 한순간에 바꿀 줄이야. 박민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35년째 심장내과 전문의로 근무 중인 김명환입니다. 제가 그 콩기름이 할아버지 심장을 망가뜨린 주범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자 박민수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왜 마트에서 건강한 기름이라고 파는 거냐고 말이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건강한 식물성 기름이라고 믿고 있는 콩기름, 카놀라유, 옥수수유. 이것들이 실제로는 우리 몸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영상 시청 후 주방에 있는 기름을 싹 다 버리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이 이 기름들을 사용해서 요리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가장 저렴하고 포장지에는 식물성, 콜레스테롤 제로, 심장 건강이라는 달콤한 문구들이 적혀 있죠. 하지만 이것은 20세기 최대의 건강 사기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매일 섭취하고 있는 이 기름들이 실제로는 염증을 일으키고 심장을 망가뜨리고 뇌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이 모든 사실을 식품업계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의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왜 정부 기관들이 여전히 이 독성 기름들을 승인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안전한 기름은 무엇인지 모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 아직 구독, 좋아요 하지 않으셨나요?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 모든 분들께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박민수 할아버지 같은 환자분들을 35년간 수없이 만나면서 저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질환으로 오시는 분들의 90%가 같은 기름을 사용하고 계시더군요. 바로 콩기름, 카놀라유, 옥수수유, 해바라기씨유. 이런 소위 식물성 기름들 말입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자세히 분석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지난 50년간 이런 가공된 식물성 기름의 소비량이 100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심장질환, 당뇨병, 비만, 치매 발병률도 똑같이 급증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72세 김영희 할머니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건강에 신경 쓴다며 올리브오일 대신 더 저렴한 카놀라유를 5년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장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죠.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정상의 3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금연도 했고 운동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김영희 씨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답은 바로 그 카놀라유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무서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식물성이라고 부르는 이 기름들, 콩기름 한 병이 여러분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소름이 돋을 겁니다. 콩기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먼저 콩을 핵산이라는 화학 약품으로 우려냅니다. 핵산은 휘발유 성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휘발유로 기름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200도가 넘는 뜨거운 열로 끓입니다. 이때 기름이 완전히 변해버리죠. 냄새를 없애려고 또 화학 처리를 하고 색깔을 맑게 만들려고 표백제도 씁니다. 이렇게 만든 기름이 과연 건강할까요? 54세 이철민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공장에서 30년 일했는데 기계에 치는 기름 만드는 것과 똑같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먹는 기름과 기계에 치는 기름 만드는 방법이 거의 같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기름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입니다. 67세 박소영 씨는 몸에 좋다고 해서 카놀라유를 15년 동안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 깜빡깜빡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나쁜 기름이 머리까지 망가뜨리는 겁니다. 뇌도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독성 기름이 뇌에 축적되면서 기억력 저하와 인지 능력까지 망가뜨린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치매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런 나쁜 기름을 많이 먹을수록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콩기름, 카놀라유를 오래 쓰신 분들이 깜빡깜빡하는 증상을 더 많이 보이더군요. 73세 김영배 할아버지는 최근 들어 자꾸 물건을 어디 뒀는지 까먹고 방금 한 말을 또 하신다고 하더군요. 부인이 치매 초기 증상 같다고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기름을 바꾼 후 6개월 뒤에는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시더군요. 그럼 왜 이런 나쁜 기름을 계속 팔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돈 때문입니다. 콩기름 1.8리터 한 통 만드는데 드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겨우 1,000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5,000원 이상으로 팝니다. 최소 5배 이상 이익이 나는 거죠. 반대로 좋은 기름인 올리브 오일은 어떨까요? 올리브를 직접 짜야 하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이익이 별로 안 나요. 72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참기름이나 들기름만 썼는데 언제부터 이런 이상한 기름이 생겼나요? 맞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는 이런 기름이 없었어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기름, 들기름, 돼지기름만 썼습니다. 그때는 심장질환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죠. 그런데 1970년대부터 값싼 가공 기름들이 들어오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가공된 기름이 건강하다고 홍보했어요. 왜일까요? 큰 회사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부터 동물성 기름은 나쁘고 가공된 식물성 기름은 좋다는 거짓말이 시작됐어요. 69세 김철호 씨는 화가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속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50년 동안 속아서 산 겁니다. 그럼 어떤 기름을 써야 할까요? 먼저 피해야 할 기름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콩기름, 카놀라유, 옥수수유, 해바라기 씨유. 이런 기름들은 당장 버리세요. 특히 튀김할 때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대신 써도 되는 기름은 이런 것들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좋은 기름입니다. 샐러드는 물론이고 볶음 요리에도 쓸 수 있어요. 요리할 때는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버터를 쓰세요. 이런 기름들이 안전합니다. 65세 이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써온 콩기름은 어떻게 하나요? 당장 버리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70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처음에 반대하셨어요.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나. 지금까지 잘 먹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6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가슴 답답함이 없어지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도 한 번만 바꿔보세요. 6개월만 다른 기름을 써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낄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왜 이런 중요한 얘기를 의사들이 안 해주냐고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많은 의사들도 모릅니다. 의대에서 영양학을 제대로 안 가르치거든요. 저도 의사가 된 지 10년이 지나서야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환자들이 기름 바꾼다고 해서 병원에 돈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환자가 건강해지면 병원에 안 오잖아요. 73세 김영남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병원에서 받은 치료는 뭐였나요? 물론 약도 필요하고 치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약만 먹어야 해요. 실제로 기름을 바꾼 후에 혈압약을 줄인 분들이 많습니다. 혈당도 좋아지고 염증 수치도 내려가더군요. 61세 최미영 씨는 당뇨약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기름만 바꿨는데도 말이에요. 여러분도 약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매일 먹는 기름부터 바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길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얘기를 꼭 해주세요. 젊을 때부터 나쁜 기름을 먹으면 더 위험합니다. 몸에 쌓이는 시간이 길거든요. 68세 정한수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손자가 걱정돼요. 맨날 치킨이랑 튀김만 먹는데? 맞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더 위험해요. 외식할 때 쓰는 기름이 대부분 나쁜 기름이거든요. 집에서라도 좋은 기름을 써야 합니다. 마트에서 기름 살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가격이 너무 싼 기름은 피하세요. 좋은 기름은 비쌀 수밖에 없어요. 라벨을 잘 보세요. 정제, 가공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좋은 기름입니다. 가능하면 유리병에 든 기름을 사세요. 플라스틱 통보다 낫습니다. 75세 이영희 할머니는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름값이 비싸서 부담돼요. 하지만 3개월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병원비가 줄어서 오히려 돈이 절약돼요. 여러분도 단기적으로는 돈이 더 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이득입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나쁜 기름을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71세 조영숙 할머니는 30년 동안 콩기름만 썼다고 하시더군요. 이제 와서 바꿔도 소용없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이 있거든요. 좋은 기름으로 바꾸면 몸에 쌓인 나쁜 것들이 천천히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조영숙 할머니는 4개월 만에 무릎 아픈 게 많이 좋아졌어요. 몸의 염증이 줄어든 거죠. 74세 김상호 할아버지는 혈관이 막혀서 스텐트까지 넣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바꾼 후에 다른 혈관들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더군요. 나이가 들어서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가족 모두가 함께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좋은 기름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샐러드는 물론이고 나물 무칠 때도 좋습니다. 시금치나 콩나물에 올리브 오일 조금 넣고 무치면 맛도 좋고 영양도 좋아요. 들기름은 우리 전통 기름이죠. 상추쌈에 들기름 발라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나물 무칠 때도 최고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볶음 요리에 딱입니다. 야채 볶을 때나 달걀 부칠 때 써보세요. 버터는 빵에 발라 먹는 것 말고도 스테이크 구울 때나 감자 구울 때 쓰면 좋아요. 74세 윤복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낯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게 더 맛있어요. 음식마다 어울리는 기름이 다릅니다. 한식에는 들기름, 서양 요리에는 올리브 오일이나 버터, 볶음 요리에는 코코넛 오일을 쓰세요. 이렇게 바꾸면 요리 맛도 더 좋아집니다. 건강도 지키고 맛도 지키는 거죠. 67세 최정남 씨는 남편이 이제 집밥을 더 좋아한다고 하시더군요. 기름을 바꾸는 것 외에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요리 방법도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기름을 써도 너무 높은 온도로 오래 가열하면 기름이 상합니다. 중간 불로 요리하세요. 기름에서 연기가 나면 이미 늦어요. 그리고 같은 기름을 여러 번 쓰지 마세요. 특히 튀김 기름은 한 번 쓰고 버리세요. 66세 오경숙 씨는 아까워서 튀김 기름을 계속 걸러서 썼대요. 그런데 그게 더 독이 됐던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기름 보관법입니다.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은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이 좋아요. 기름이 상하면 냄새로 알 수 있어요. 이상한 냄새가 나면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세요. 71세 신말순 할머니는 몇 년 된 들기름을 아까워서 계속 쓰셨는데 그게 오히려 몸에 해로웠어요. 마지막으로 기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식습관도 바꿔야 합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드세요. 그래야 기름을 바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왜 이런 중요한 정보가 널리 알려지지 않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과 관련이 있어요. 대형 식품 회사들은 값싼 기름으로 큰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진실을 알면 매출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광고를 통해 계속 식물성 기름은 건강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일부 영양학자들도 이런 회사들로부터 연구비를 받아서 그들 편을 드는 경우가 있어요. 76세 안병준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완전히 속은 거네요? 네, 안타깝지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바꿀 수 있어요. 건강은 누가 대신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해요. 의사도, 정부도, 회사도 여러분 건강에 그렇게 관심 없어요.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광고에 속지 마세요. 포장지에 뭐라고 써 있던 성분을 직접 확인하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제 와서 바꿔봤자 소용없는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몇 살이든 바꾸면 효과가 있어요. 79세 최순덕 할머니는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바꿔서 뭐해요? 하지만 제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한 번만 해보시라고 말이에요. 3개월 후에 오신 최순덕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무릎도 덜 아프고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하시더군요. 82세 장기문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거든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언제든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특히 젊은 자녀들일수록 더 중요해요. 젊을 때부터 좋은 기름을 쓰면 평생 건강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그러면 가족들도 따라할 겁니다.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첫걸음은 바로 좋은 기름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35년간 심장 전문의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병들이었습니다. 특히 치매나 심장병 같은 무서운 병들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알았으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집에 가서 부엌을 확인해 보세요. 콩기름, 카놀라유, 옥수수유가 있다면 과감히 버리세요. 그리고 올리브오일, 코코넛 오일, 버터, 들기름으로 바꾸세요. 78세 박민수 할아버지는 6개월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새 인생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나쁜 기름을 쓰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세요. 건강 정보는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족,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기름으로 건강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중요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